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톡프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해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아우크스부르크 설명드릴게요. 먼저 프라이부르크는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힘겹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전 경기에서의 대패에 대한 분위기 전환에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1무 1패로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진들은 어느 정도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관건은 공격인데, 공격에서 브레이크 이전에 보여준 공격력이 나올 수 있을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우크스부르크는 직전 경기 메넨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연패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9연속 무승에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월드컵 이후에 공격진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력과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원정에서 수비진들의 안정감이 홈에서 보여준 경기력만큼 보여주면 경기를 쉽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 프렌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츠 대 보움 설명드릴게요. 마인츠는 직전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와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6경기 연속 무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경기력이 수비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도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상황인데, 다만 공격이 문제인 게 공격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심각한 것 같고,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 부족과 핵심 공격 선수들의 결정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격에서 여전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 개선이 없다면 올 시즌은 좀 힘들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움은 직전에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3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했는데, 월드컵 이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타는가 싶었지만 원정에서 여전히 기복이 심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결국 완패를 당했는데, 홈원정에 따른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보움이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한 이유가 홈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특히 공수 밸런스도 그렇지만 이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극심한데, 이번 원정에서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보움이 올 시즌 원정에서 극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 따라서 이 경기는 마인츠 승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유니온 베를린 설명드릴게요. 헤르타 베를린은 직전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0대5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드컵 이후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 경기력에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수비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데 공격에서의 결정력도 상당히 심각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의 대패에 대한 후유증까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력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유니온 베를린은 직전 경기 브레멘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수비에서의 실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격에서의 집중력은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에요. 최근 충분한 휴식과 몸 상태가 올라와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최근 맞대결에서도 유니온 베를린이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최근 포몰은 유니온 베를린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 따라서 유니온 베를린 승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설명드릴게요. 브레멘은 직전 유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4연패에 빠져있는데,
월드컵 이후에 팀을 재정비하기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안한 수비는 여전하고 이로 인해서 공격에서 전혀 해결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2경기 연속으로 2골 이상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경기력과 결과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볼프스부르크는 직전에 헤르타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6연승을 하고 있는데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어요. 월드컵 이후에 2경기 연속 5골 이상 넣는 대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무실점하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만 봐도 볼프스부르크가 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어서 볼프스부르크 승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 대 바르셀로나 설명드릴게요. 지로나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펼쳤는데 100분의 PK골로 아쉽게 패배했어요. 지로나는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축구를 똑같이 하는 팀인데 서로가 같은 축구를 구사하는 더 높은 전력의 팀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부진했던 팀이라 레알 마드리드와의 무승부를 거둔 경기 제외하면 6위 이상의 팀들 상대로는 모두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레반도프스키가 결정하는 걸 이용해서 수비를 단단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좋을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에 소시에다드를 1대0으로 겨우 잡았는데 거친 플레이에 관대한 주심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거친 플레이로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막아버려서 짜잘한 실수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거친 압박을 가하는 팀한테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인데 지로나도 어느 정도 전방과 중원에서 압박 강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이 100%로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가 거칠게 수비를 해도 점유율을 유지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서 공을 계속 소유하면서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잘 풀어나갈 것 같고, 레반도프스키가 결정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체급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토벤 대 고어헤드 설명드릴게요. 아인토벤은 직전 경기 엠맨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원정에서 운영을 하는 팀에게 덜미를 잡혔던 징크스가 또 아인토벤을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공격진은 학포의 이탈 이후에 기복이 좀 심해진 모습인데 틸과 시몬스 등 지금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가 많긴 하지만 리그에서만 2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떠난 선수의 공백이 아주 크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무실점을 기대하기보다는 득점력으로 상대를 잡아내는 경기를 기대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고어헤드는 직전 경기 알크마르한테 1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무패 행진이 끝나고 말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온 승점을 감안하면 잔류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예요. 롱볼 위주의 보수적인 역습 운영이 주가 될 것 같고, 무패 행진은 오래 하긴 했지만 아인토벤과의 중원 싸움에서 이길만한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아요. 고헤드가 올 시즌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수비가 무너지면서 약세인 모습을 자주 보여준 바가 있는 상태고, 지난 경기에서도 알크마르한테 4골을 허용하면서 안 좋기 때문에 아인토벤 승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아 대 랑스 설명드릴게요. 트로아는 직전에 릴한테 1대5로 패배를 하면서 3연패에 기록하고 있는데 상대가 마르세유 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차이가 큰 상대를 만났고 체급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홈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해지는 편인데 올 시즌 리그에서 8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팀이고 팀의 체급과 전력을 감안하면 상당히 훌륭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팀의 공격이
대부분 정교한 빌드업보다는 기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수비 라인이 낮거나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랑스는 지금 리그 2위로 1위 PSG를 승점 3점 차이로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을 위해서는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올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반드시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원정에서 다소 득점력이 부진하더라도 쉽게 무너지는 유형은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기동성을 중시하는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감한 점진보다는 섬세한 운영에 신경을 써서 안정적이게 운영을 할 것 같아요. 트루아가 랑스의 수비를 뚫는 것이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랑스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모넷에 대해 인텔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그레모넷에는 직전에 볼로냐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을 챙기기도 했고 공격력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경기는 누가 봐도 인터밀란이 전력이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라 고전할 확률이 높은데 인터밀란도 약팀 상대로 공격적으로 하다보면 역습 한 방 먹을 수도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밀란도 직전에 엠폴리한테 1대0으로 패배하면서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황이라 오늘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 이번에 징계로 못 내오는 선수들이 꽤 있어서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전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변은 없을 것 같아서 인터밀란 승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대 엘체 설명드릴게요. 먼저 세비야는 컵에서 오사수나한테 연장까지 가서 패배를 당했는데 경기 자체는 압도하긴 했는데 오사수나 수비를 못 뚫어내면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선발 대부분을 후보 선수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자체는 없을 것 같고 엠네시리도 지난 경기에서 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키티치도 최근에 폼 좋고 엘체도 약체팀인 걸 고려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엘체는 반대로 직전에 오사수나한테 비비긴 했는데 여전히 리그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노답 중에 노답인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비야가 올 시즌에 아무리 최악 수준이라고 해도 엘체 입장에서는 만만한 상대는 아니고 최근 4경기에서 모두 2골 이상 먹혔을 만큼 실점도 많기 때문에 오늘도 골 먹히면 끌려다닐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오늘 경기 세비야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넨 대 프랑크푸르트 설명드릴게요. 먼저 위넨도 예전 위넨이 아닌 상황인 거 다시 아실 텐데 확실히 지금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폼도 안 올라온 느낌이라 오늘도 답답하게 가면 진짜 오래 갈 것 같아요. 일단 고레츠카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키미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고 사네랑 그나브리가 조금만 더 경기 감각 좀 찾으면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도 프라이부르크랑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쉽게 되긴 했는데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미넨이랑 전력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 오늘 경기는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루한 게임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미넨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고 언더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메어 대 스파르타 설명드릴게요. 먼저 네이메어는 직전에 페에노르트를 만나면서 무패 행진이 깨졌는데 페에가 지금 1위 팀이라 솔직히 지는 게 당연했던 것 같고 그래도 일단 네이메어이 홈에서는 확실히 득점력도 좋고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 같고, 스파르타도 직전에 발바이크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살짝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기 자체는 압도했지만 골을 못 넣은 게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경기는 양팀 다 수비도 좋고 전력 차이도 크게 없어서 승패 예측하기보다는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고, 승패는 조금 더 확률 높게 스파르타 프렌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대 삼프도리아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탈란타는 직전에 유벤투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양팀 다 3골씩 넣으면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수비에서 좀 약점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 리그 2경기에서 11골을 집어넣으면서 확실히 공격력만큼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삼프 상대로는 다득점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삼프는 최근에 4연패를 당하면서 19위에 머물고 있고, 팀 전체적으로 느린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늙은 선수들이 많아서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삼프도리아는 올 시즌 19경기 동안 8골을 넣으면서 한 경기당 한 골도 아니고 2경기당 한 골도 못 넣은 수준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아탈 상대로 골을 뽑아내는 것도 무리일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경기는 아탈란타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고 마행까지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 대 레알 베티스 설명드릴게요. 먼저 헤타페는 최근에 4연패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난 바르셀로나 전에서 바르셀로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괴롭혀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긴 했는데, 베티스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밀리는 게 사실이고, 베티스도 최근에 에스파뇰한테 잡히면서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리그 6위에 머물면서 아직 상위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쉽게 볼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페키르가 결정하기 때문에 배당이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베티스 승이 꿀일 것 같을 정도로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서 오늘은 베티스 승 쪽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경기 코멘트 다시 들으실 분들은 유튜브 톡프로 채널에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